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을 막기 위해 여객선에 화물차를 실으려면 무게를 잰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는데요. 화물의 무게를 줄이려고 허위 계량 증명서를 제출한 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 근처의 한 주차장. 대형 화물차의 짐칸을 열어 상자를 몰래 옮겨 싣고 있습니다. 무게를 이미 재고 온 화물차에 추가로 짐을 싣고 있는 겁니다. 차량 한 대당 제한되는 무게보다 더 많이 싣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먼저는 물건을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요. 개인이. 자기가 돈을 받아 그러면 그만큼 많이 싣고 가야잖아요. 제주항으로 가는 화물차들이 무게를 재는 공인 계량소입니다. 철제 구점을 위에 올라서면 자동으로 무게가 적힌 계량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송업자들은 이 계량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날짜를 바꿔 무게를 줄인 뒤 여객선사에 제출했습니다. 해경이 최근 3개월 동안 적발한 허위 계량 증명서만 750장이 넘습니다. 그 계량 증명서 자체가 단순하게 돼 있고 뭐 바코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위조가 된 것 같고. 한 카페의 여객선은 올 들어 7차례나 최대 차량 적재 대수를 초과한 채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물류업체 대표 45살 A씨와 화물차 기사 50여 명을 입건하는 한편 계량 증명서를 발급한 계량소 가운데 무허가 업체를 확인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못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비는 대합실 입구. 신분 검색대 앞에 불려온 남성에게 이름과 행선지를 묻자 대답을 하지 않고 귀만 만지작거립니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인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얼굴이 사진과 달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또 다른 남성. 이 남성은 청각장애인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수상히 여긴 검색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글로도 제가 적어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도 그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 정도는 어떻게든 뭐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분은 계속 제 눈 피하면서 그냥 좀 장애인 흉내 내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1시간 넘게 장애인인 척 버티다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도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중국 메신저에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알선책에게 350만 원씩 주고 장애인 신분증을 받은 겁니다. 위조하지 않고 실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이용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인들은 한번 검색대회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항공기 탑승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노렸던 것 같은데요. 경찰은 중국인 30살 리우 씨 등 2명과 중국 동포 출신 알선책 42살 김모 씨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장애인들의 연루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은 사법처리 대상 주민들의 특별 사면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이성문 교육감 등 도내 기관단체장 50여 명의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한라산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도 말라 죽은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발견돼 제주도가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항공 예찰에서 해발 1000m에서 1100m 사이 고지대에서 고사목 20그루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갖고 예산 확보와 헬기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주 지역에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시에 내린 강수량이 평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수위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올여름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지하수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농업용 관정입니다.
최근 이 일대 농민들은 간정 용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농어촌 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높낮이가 심하다 보니까 낮은 지역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중간점에는 잘 안 돌아갑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게. 그래서 증설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 들어 제주시 지역에 내린 비는 248.8mm로 지난해의 37% 수준. 반면 지하수 사용량은 해마다 늘어 지하수위는 작년에 비해 평균 3.18m, 최대 8.4m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6월 평균 수위로는 가장 낮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부와 남부가 평균 4.3m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동부는 지하수 취수 제한이 필요한 1단계 기준 수위까지 근접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해안 저지대에서는 지하수에 바닷물이 침투하는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기준 수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단계별로 취수량을 이제 제한한다거나 이용 중지, 일시적 이용 중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장마는 시작됐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이란 예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지하수위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하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탓인지 예산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앞선 도의회의 정책 질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행정체제 개편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혼선만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선거구가 빨리 어떻게 결정이 돼야 다음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이 또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반면 제주도청의 기구를 바꾸는 조직 개편은 지나치게 자주 이뤄진다는 겁니다.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서 지금 3년 차인데 6번의 조직을 개편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나 6개월을 내다볼 수 없는 조직 개편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경관 사유와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단지 부영호텔은 건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영호텔을 건축을 아예 허가를 안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려면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 추경 예산이 일부 분야에만 편중돼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분야의 감귤 분야만 예산이 전부 돼 있고 일반 바짝물은 없고 축산 분야 제로고 이렇게 이 균형적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러한 예산이구나. 제주도는 추경 예산의 초점을 일자리와 복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정규직들이 많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금을 적절하게 높여주는 게 좋을 듯 싶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정규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주는 것이 그래도 저는 바람직합니다. 도의회는 당초 예산보다 5,300억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4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안동우 예정자의 뺑소니와 음주운전 경력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좌남수 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고 청문회가 끝난 뒤 보고서를 채택하지만 임명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립해사고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국립해사고 개교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과 지원을 요청했고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국적 크루즈 선사를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며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도로 위 시한폭탄, 땅꺼짐 현상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여름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땅속에 레이더를 쏴 싱크홀을 탐지해내는 첨단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MBC 황재실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이 뻥 뚫렸습니다. 깊이 5m짜리 이 대형 싱크홀은 하수도 배관의 누수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그 아래는 KTX 지하 구간입니다. 부산은 지금까지 33건의 땅꺼짐 현상이 신고됐는데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땅속 싱크홀을 탐지하는 도로 탐사 차량입니다. 차량 아래쪽에 레이더 장비가 부착돼 있습니다. 천천히 서행하면서 땅속으로 전자기파를 쏘면 반사되는 전파 데이터를 받아 땅속 구멍을 찾는 원리입니다. 전자파에 반사가 돼서 나오는 이상한 파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파형을 평면, 종단, 횡단면, 이 수심 파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설물인지 아니면 저희가 공동인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뒤 땅꺼짐이 의심되는 곳에는 지면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땅꺼짐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지난 2014년 이 장비를 처음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1,500여 개의 싱크홀을 발견해 예방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철이 건설돼서 개착으로 공사를 했던 구간들, 그쪽 구간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하루 20km 내외를 탐사할 수 있는데 부산 전역을 조사하는 데 3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탐사 장비를 제주 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도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땅꺼짐 현상이 의심되는 5곳을 시범 분석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조사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오늘은 기습적인 소나기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오늘도 육상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은 양호하겠고요. 출근길 최저기온은 20도로 대체로 선선한 가운데 낮에도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은 22도로 출발해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햇볕도 강하지 않아서 한낮에도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으로는 뿌연 방무로 인해 시정이 다소 좋지 않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2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있는 우사에서 불이 나 농업용 트랙터와 건물 16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우사에 세워둔 트랙터의 배터리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 품목과 시간을 어기거나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등입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1000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971세대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4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294세대로 지난 2014년 6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은 바닷물의 채취 허가 물량 확대를 정부에 요청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레미콘 협동조합은 건의문에서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받은 바닷물의 채취 물량이 이달 안에 모두 소진돼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건설 근로자 2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올 들어 바닷물의 75만 세제곱미터가 제주로 반입됐고 연말까지 140만 세제곱미터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농가에서 88명의 고용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봉계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경찰 조사를 대신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